한국 관광객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방콕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한산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관광산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상황 뒤에는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경제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두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마 톰슨이에요. 그리고 저만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 완전 한국에 빠졌거든요.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설명해 볼게요. 어릴 때 캐나다에서 자랄 때부터 한국에 관한 모든 것에 푹 빠졌어요. 시작은 K-팝 뮤직비디오였죠. 중독성 있는 음악, 멋진 춤 동작, 그리고 화려한 의상들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어느새 하루 종일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게 됐어요. 가사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엔 한국 드라마가 찾아왔어요. 정말로 푹 빠졌어요. 밤늦게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드라마 속 이야기에 휘말려 버렸죠. 배우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을 잘해서 자막을 읽으면서도 마치 제가 그들 곁에 있는 것처럼 웃고 울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게 됐거든요. 전쟁 이후 엄청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는 걸 배우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 도시, 그리고 삼성 같은 놀라운 기술 회사들에 대해 읽을 때마다 한국이 단순히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인상 깊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존경심은 결국 큰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자 저는 승무원이 되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승무원이 되면 한국에 갈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항공사 유니폼을 처음 입은 순간부터 너무 설렜어요. 스케줄에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는 비행이 뜰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동료들과 근무 교대를 해서라도 그 비행에 지원하곤 했죠.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인 승객을 찾곤 했어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존중심이 깊은지 들어왔는데 그걸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실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늘 고맙다고 하면서 작은 목례를 했고 비행이 바쁜 와중에도 너무나 참을성이 있었어요. 한 번은 연세 지긋하신 한국 할머니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못 매고 계셨는데 제가 도와드리러 갔어요. 저희가 같은 언어를 쓰는 건 아니었지만 그 할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무언가 친절한 말을 하셨는데 덕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저의 이런 한국에 대한 열정이 너무 뚜렷했는지 동료들이 장난스럽게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 친근한 농담이었죠. 그들은 저한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거나 한국어 단어 몇 개를 가르쳐 달라고 하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즐거웠어요. 마치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의 작은 부분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휴식 시간엔 종종 갤리에서 서울의 복잡한 거리들을 걸어 다니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고궁을 방문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제가 아는 몇 마디 한국어로 인사하면서 한국에서 정말로 제가 그곳에 속한 듯한 기분을 느끼는 장면을 그리곤 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커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국 반도를 처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랐죠. 마침내 착륙할 때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그 나라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생각에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은 단순한 일시적인 흥미가 아니었어요. 제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줬고 제 일상까지 바꿨으며 앞으로 나아갈 목표까지 만들어줬어요. 이 열정이 저를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었고 문화, 경제, 그리고 나라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아직 제 앞에 있는 일이었죠. 지금의 저는 그저 꿈꾸는 눈빛을 가진 승무원 에마였고 제가 꿈꿔온 한국을 경험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꺼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어요. 부모님께서 푸켓에서 작은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잘 되고 있었거든요.
푸켓은 태국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휴식과 즐거움을 찾으러 오는 곳이에요. 최근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정말로 사업에 큰 도움이 됐어요. 매일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는 늘 큰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게 한국어로 헐로라는 뜻인데 제가 가르쳐드린 거라서 매일 연습하시더니 이제는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항상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났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안락한 마사지 침대도 있었죠. 한국 관광객들은 특히 가게가 얼마나 깔끔한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종종 여기는 정말 깨끗하네요. 라며 영어로 칭찬하곤 했어요. 한 번은 어떤 한국 가족이 방문했던 게 기억나요. 엄마가 엄청 피곤해 보였는데 아마 여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사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나왔어요. 활짝 웃으며 아빠에게 계속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가게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장 좋았던 건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 가게에 살짝 가져오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도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다른 관광객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팁도 항상 넉넉히 주셨거든요. 하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가게에 쏟는 노력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학교 끝나고 가게에서 자주 도와드렸는데 앞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걸 보곤 했어요. 그들은 종종 우리 가게 간판을 보고 멈춰서서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러다 신나 보이며 가게로 들어오곤 했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여성분이 10대 딸과 함께 가게에 왔어요. 그 딸이 영어를 정말 잘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죠. 이름은 민지였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학교 좋아하는 케이팝 밴드 그리고 한국 음식이 그리운 얘기까지 들려줬는데 모든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민지 엄마는 마사지 받는 동안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마사지가 끝난 후 엄마는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민지가 통역을 해줬는데 엄마가 이번 여행에서 받은 마사지 중 최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래서 가게에서 돕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상쾌한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보는 게 정말 뿌듯하거든요. 푸켓의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른 가게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식당들은 김치랑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메뉴에 추가했고 몇몇 상점은 한국어로 된 간판을 걸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마을 전체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이 모든 게 민지와 그녀의 엄마 같은 관광객들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저도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과 연습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도 그들은 늘 기뻐하며 반응해줬어요. 그 덕분에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영향은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다른 마사지샵, 식당, 호텔들도 모두 더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한국 관광객들이 푸켓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하려고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마사지사 2명을 더 고용하시고 가게 확장까지 고민하기 시작하셨죠. 우리 가족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는 게 정말 신났어요.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 직업,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비슷한 걸 추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들 휴식하고 여행을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끔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 라든지 해변이 정말 아름다워. 같은 말을 했어요. 그걸 들으면 제 나라가 자랑스러워지고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매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기억했고 우리도 그들을 기억했어요. 마치 나라를 초월한 우정을 쌓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가게를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우리 가게가 성공하고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관광객들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세계요. 돌이켜보면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 예의 그리고 친절함도 함께 가져왔죠. 그 덕분에 우리 지역 사회도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선물해줬어요. 또 다른 한국 관광객 무리가 우리 가게로 들어오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기서 맺은 이 연결들이 평생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공기 중에 천천히 변화가 스며드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제가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건 비행기 안에서만 느껴진 게 아니었어요. 집에 전화해서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마다 가게가 한산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에마야, 엄마는 항상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게에 한국 손님들이 다 어디 간 거니? 그런 변화가 정말 실감이 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서울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거의 반도 차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는 관광객들로 가득 찼었는데요. 비행기 통로를 따라 음료와 스낵을 나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걸까?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었죠. 몇몇 한국인 승객들이 새로운 규정 때문에 태국에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태국이 우리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있다던데요. 한 여자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비자 절차도 정말 꼴찌 아파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의 가게가 걱정됐고 푸켓에서 관광객들에게 의존하는 다른 가게들도 떠올랐어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며 쌓아가는 교류, 그 관계들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산한 비행이 끝난 후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에마야, 오늘 마사지사 두 분을 내보냈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더는 같이 일할 수가 없겠구나. 목이 메었어요. 그분들은 단지 직원이 아니었어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빠는 더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새로 오는 손님들은 좀 다르다. 불평을 많이 하고 가격을 말도 안 되게 깎으려고 한다. 옛날과는 달라졌어, 에마.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버는 건 줄어들고 있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예전엔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존중해준다고 부모님께 자랑하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쪽은 아니었어요. 다음날 저는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뉴스 기사도 읽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죠. 단순히 관광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긴장 같은 것들이 얽혀 있었는데 전엔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저는 무역 적자나 외교 관계 같은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저 행복한 관광객들과 바쁜 가게들의 세상이 사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그림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던 방콕의 한국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부모님 가게 근처에 있던 한국 슈퍼마켓도 점점 물건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푸켓의 밤을 빛내던 K-팝 콘서트도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이건 단지 태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비행기에서 한 한국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도 한국에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여행사도 문 닫았어요. 그 아버지가 슬픈 눈으로 말했어요. 한 달에 수백 명씩 태국으로 보내던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껏해야 10명이나 보낼까 말까 해요. 푸켓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반짝이는 안담한 해를 내려다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아파왔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섬은 여전히 푸르고 바다도 맑고 아름다웠지만 그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은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부모님과 그 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있었죠. 하지만 혼란스러움도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우정이 이렇게 금방 변할 수 있는 건가? 그 밑에는 점점 커지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와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 이건 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항상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스스로를 문화간의 다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도록 돕는 걸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리가 무너져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오늘은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또 텅 비어 있을까? 수년간 아껴서 꿈꿔온 여행이 실망스럽게 끝난 가족을 또 위로해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늘 그랬듯이 태국의 따뜻한 얼굴로 남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걱정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상황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회사 회의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회의는 제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였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항공사가 큰 위기에 처했거든요. 한국인 승객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당연히 줄고 모두들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큰 회의가 열렸어요. 승무원들, 파일럿들, 사무직 직원들, 그리고 우리 상사들까지 모두 참석했죠. 회의실에 앉아있으면서 방 안에 가득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담요를 덮어쓴 것처럼요. 제 친구 루카스가 일어났는데 그는 저와 같은 승무원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말할 때 약간 떨렸어요. 한국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면 어떡하죠? 루카스가 말했어요. 그들도 관광객을 잃으면 우리처럼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스가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일인 상사 밀러 씨가 목을 가다듬더니 일어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머리는 회색이고 안경을 쓴 사람이에요. 밀러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루카스, 그건 정확하지 않아. 밀러 씨가 말했어요. 그는 앞으로 나가더니 큰 화면을 켰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줄게. 밀러 씨가 말하기 시작하자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면에는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경제는 아주 강력해. 밀러 씨가 설명했어요. 태국처럼 관광업에 의존하지 않지.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화면에는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 사진이 나왔어요. 이거 보이지? 그가 물었어요. 한국은 이런 걸 만드는데 세계적인 선두주자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아주 중요해. 이 회사들은 전 세계에 이 칩들을 팔고 있지. 제 주머니 속에 있던 삼성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한국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밀러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기술뿐만이 아니야. 이 차들을 봐. 화면에는 반짝이는 새 차들이 나왔어요. 현대와 기아도 한국 회사야. 이 회사들은 매년 수백만 대의 차를 팔지. 그가 말하는 동안 제 동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태국과 달리 밀러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한 가지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 그들은 컴퓨터, 자동차, 배 등 다양한 걸 만들고 있어. 그래서 경제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실히 알 수 없었거든요. 이 말은 밀러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문제 없다는 거야.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 그들의 제품을 팔고 있어.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핀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에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밀러 씨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더 많은 차트를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그들은 연구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푸켓에 있는 부모님의 마사지 가게가 생각났어요. 그 가게는 한국인 손님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준비해온 거였죠.
밀러 씨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튼튼한 기반을 쌓아왔어.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관광업 같은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시켰지. 그래서 지금처럼 변화가 있을 때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여전히 한국의 음악, 드라마, 그리고 문화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그 나라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여행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강하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어요. 태국도 한국처럼 배울 수 있을까? 우리도 관광업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큰 도전처럼 느껴졌지만 한국의 성공을 생각하니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눈을 뜨게 해준 회의 이후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예전엔 한국이 그냥 케이팝이랑 드라마 때문에 멋지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슈퍼히어로가 단순히 멋져 보인다는 이유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느꼈던 감정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독일인 상사인 밀러 씨가 정말 존경할 만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에마, 너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 그리고 그게 진짜 맞았어요. 저는 한국이 강한 이유가 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단순히 인기 있는 노래나 멋진 기기들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나라를 제대로 세운 거였어요. 한국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잘하는 정말 똑똑한 아이 같아요. 수학, 과학, 예술, 스포츠 할 것 없이 다 잘하죠. 한국 경제도 딱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태국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를 슬프게 했고 걱정도 많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 밀러 씨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은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잖아요. 핸드폰, 자동차, 배까지요.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라는 작은 컴퓨터 부품을 엄청 잘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작은 부품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노트북, 심지어 최신 냉장고에도요. 그리고 한국이 이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비행 중에 한국 승객 한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는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힘들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죠. 그 말에 태국이 생각났어요. 저희는 늘 관광업에만 의존해왔죠. 마치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은 것처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관광객이 줄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저희 가족도 포함해서요. 한국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영리하죠? 하지만 그게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나라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데도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밀러 씨가 한국이 외국인 입국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해줬는데 이게 범죄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덕분에 부유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게 된다고 했어요. 이걸 태국과 비교해봤죠. 저희는 항상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물론 그게 좋은 점도 많지만 준비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국 승객들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제 눈앞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에 음료를 제공하다가 승객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게 아쉽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온 분들을 만나는 것도 설레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변화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부모님께 전화를 더 자주 드리게 됐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서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고객층을 겨냥한 서비스를 더 제공해 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요. 조금씩 부모님 가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마사지 스타일을 도입하고 심지어 한국식 테라피도 추가했어요.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게 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공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제 동료 루카스 같은 사람들은 그만두게 됐죠. 그걸 보면서 늘 최선을 다하고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한국어 교재를 볼 때면 단순히 단어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강한 나라가 보였어요. 그걸 생각하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물론 여전히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 똑똑한 계획, 열심히 일하는 태도, 그리고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반짝이는 방콕의 야경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교훈들을 제 삶에도 적용하겠다고요. 언젠가는 저도 태국을 한국처럼 강하고 멋진 나라로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제게 보여준 건 올바른 마음가짐과 스마트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 교훈은 한국의 김치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 동료 루카스가 직장을 잃었다는 거였죠. 항공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운이 나쁘게도 그가 대상이 된 거예요. 저에게도 꽤 큰 충격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힘든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리석은 실수에 웃기도 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는 없어요. 단지 고객 서비스 평점이 낮았다는 이유로요. 저는 제 일이 그대로 유지된 걸 알고 나서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제 상사는 승객들과 관리자들이 저를 좋아해서 남게 된 거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일한 게 보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한국 관광객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은 언제나 좋은 서비스와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쩌면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좁은 제 아파트에 앉아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정신없었던 시간이었죠. 예전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설레어했는지 떠올랐어요. K-팝 콘서트, 드라마, 첨단 기술 다 완벽해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푸켓에서 운영하시는 마사지 가게도 생각났어요. 여전히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쉽진 않았겠지만 부모님께서 적응해 나가는 걸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그 독일인 상사 밀러 씨와의 미팅도 떠올랐어요. 그가 우리에게 한국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었었죠. 단순히 관광이나 K-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는 컴퓨터 칩이나 자동차 같은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문을 열고 방콕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문득 태국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큰 기술 회사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해변가 사원 말고 다른 것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 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새로운 규정과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건 우리 관계와 경제에도 상처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길거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태국도 한국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를 강화하고 관광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몇몇 나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비행기 승무원 일을 생각해봤어요.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이 일이 좋았어요. 매일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한국 관광객들처럼 저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이며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계속 배워야겠다고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재미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 왔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가 배운 걸 태국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길 바랐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결심도 했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든 말이죠. 모든 나라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법이잖아요. 어떤 나라가 완벽하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아침 승무원 유니폼을 입으면서 어딘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K-팝 팬인 엠마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 엠마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어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K-팝 포스터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여전히 미소를 짓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걸 떠올리게 해줬어요.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면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또 나라들 간의 우정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도요. 분주한 거리로 발을 내디디며 또 다른 비행을 준비했어요. 세상이 더 커 보였고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됐어요.